소리 없이 다가와 당신의 장기를 서서히 망가뜨리는 살인마, 당뇨. 당뇨는 그야말로 침묵의 살인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가정의학과 전문의 지천명입니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수만 명의 당뇨 환자를 진료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중 수천 명이 눈이 멀고 다리를 절단하고 결국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분들의 고통스러운 외침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침묵의 살인마 당뇨로부터 여러분을 지키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당뇨로부터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서 눈도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되고 걷는 즐거움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수원에 사시는 79세 김정숙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수원에서 음식 솜씨로 유명하신 김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하신 뒤 빵 만드는 법을 배우며 활기차게 지내셨습니다. 직접 만든 빵과 케이크를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게 큰 기쁨이셨고, 물론 본인도 자주 드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습관으로 인해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빠르게 진행됐고, 결국 시력을 잃게 되셨습니다. 좋아하시던 베이킹은 물론 집 앞 마트에 장 보러 가는 일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엔 경기도 이천에 사시는 67세 박승주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평소 떡을 정말 좋아하셔서 동네 친구분들 사이에서는 떡보라는 별명으로 불리셨습니다. 매번 쌀을 직접 들고 방앗간에 가서 가래떡을 뽑아 오셨고 냉장고에 가래떡이 없는 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주 드시다 보니 당뇨병이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다리에 큰 문제가 생겨 절단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박 할아버지는 두 눈이 빨개질 정도로 많이 우셨고 그 모습을 제가 진료실에서 알아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다리를 잃은 후 집 앞 아파트 입구의 작은 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엉덩이뼈가 부러져 다시 수술을 받으셨고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두 분의 사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분명합니다. 음식 섭취 방법만 조금만 더 일찍 바꾸셨더라면 지금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40년 동안 진료하면서 자주 보게 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뇨는 조기에 식습관만 바로잡아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꼭 피해야 할 4가지 위험한 식습관과 그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40년간의 진료 경험을 통해 직접 확인한 것이며 많은 환자들이 이 방법을 통해 혈당 수치를 낮추고 합병증 위험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무료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당뇨로 힘들어하시는 부모님, 가족, 친구,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 작은 실천 하나가 많은 분들을 당뇨라는 침묵의 살인마로부터 지켜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식습관 첫 번째는 바로 과도한 당분 섭취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이나 오후에 어떤 간식을 드셨는지요? 식사 후엔 역시 수정과가 깔끔하지. 손님 왔으니 주스 한 잔 드려야지. 여기 오렌지 주스 드세요. 입이 텁텁하네. 저번에 사다 둔 목캔디나 하나 먹을까? 이처럼 어르신들 중에는 식사 전후에 입이 심심하시다 보니 단 간식이나 음료를 자주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습관이 당뇨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사탕은 그렇다 쳐도 식혜나 오렌지 주스 한 잔쯤이야. 괜찮지 않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런 음료는 당뇨 환자에게는 매일 조금씩 마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음료에 숨어 있는 설탕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식혜나 수정과 한 컵 200ml에는 설탕이 무려 5스푼이나 들어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나 포도 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컵에 설탕 5, 6스푼에 해당하는 당분이 들어가 있죠. 건강을 위해 드신다고 생각했던 음료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당폭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음료를 하루에 2잔만 마셔도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하루 당류 섭취량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특히 식사 후에 함께 드시면 밥에 포함된 곡물의 당분과 합쳐져 혈당이 더 빠르게 오릅니다. 이처럼 단 음료와 간식들에 포함된 당분은 몸속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당뇨를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자주 드시다 보면 우리 몸은 점점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췌장이 아무리 인슐린을 만들어도 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이미 오랜 세월 췌장이 무리를 해왔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보다 혈당 조절 능력이 더 떨어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단 음료와 군것질이 반복되면 혈당은 더 쉽게 오르고 더 오래 유지되며 당뇨는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 건 조금씩만 먹으면 괜찮겠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이 조금씩 자주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67세 김정자 할머니도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나 포도 주스를 직접 갈아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끼니 때마다 한 컵씩 드셨습니다. 비타민도 풍부하고 몸에 좋다고 생각하셔서 이걸 마시면 감기도 안 걸리고 몸도 건강해지겠지. 이런 믿음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드셨던 거죠. 하지만 67세 생일이 지나고 나서부터 갈증이 심해지고 체중이 갑자기 빠지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니 공복 혈당이 180 이상, 식후 혈당은 260 이상, 정상 수치 140 미만과 비교하면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원인을 하나씩 확인해 본 결과 직접 만든 과일 주스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주범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할머니는 제 조언에 따라 과일 주스를 끊고 무가당 허브차와 따뜻한 보리차로 바꾸셨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불과 2주 만에 공복 혈당은 130, 식후 혈당은 180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갈증도 사라지고 빠졌던 체중도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단지 음료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마셔야 할까요? 문제는 과일 주스만이 아닙니다. 식혜, 수정과 유자차, 꿀물까지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고 마시는 많은 전통 음료들이 사실은 설탕이 가득 들어간 당폭탄 음료입니다. 그렇다고. 그럼 내가 평생 마시던 즐거움을 당뇨 때문에 다 끊어야 하나요?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맛있고 건강한 대안 음료가 있습니다. 무가당 차를 드세요. 녹차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는 혈당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고 입맛에도 익숙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보리에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있고 카페인도 없어 혈압에도 부담을 주지 않아 더 좋습니다. 레몬물을 드세요. 레몬을 얇게 썰어 물병에 담고 민트 잎을 함께 넣어 12시간 냉장고에 두면 하루 종일 마실 수 있는 상쾌한 건강음료 완성. 레몬 대신 오이를 넣어도 좋습니다. 직접 물을 만들어 드시면 당분은 거의 없고 기분은 산뜻해지며 몸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채소 주스도 좋은 선택입니다. 식사 사이 출출할 때 아침 공복에 한 잔. 채소 주스는 혈당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단, 당이 적은 채소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근, 비트처럼 단맛이 강한 채소는 피하고 샐러리, 오이, 시금치, 상추 등을 사용하세요.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소를 깨끗이 씻고 먹기 좋게 자릅니다. 2. 물 한 컵과 함께 믹서기에 넣고 부드럽게 갈아줍니다. 3. 원하시면 레몬즙 몇 방울 또는 얼음 몇 조각을 넣어도 좋습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2주만 지나도 입맛이 바뀌고 속도 훨씬 편해지실 겁니다. 그럼 당을 대신할 건 없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 있습니다.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는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가끔 너무 단맛이 당길 때는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자꾸 인공 감미료에 의존하게 되면 단맛에 더 익숙해지고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맛을 서서히 줄여가는 습관을 권해드립니다. 그게 결국 가장 건강한 길입니다. 처음부터 다 바꾸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내 몸에 맞는 걸 찾아가면서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건강한 음료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 그 작은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식습관, 두 번째는 바로 흰 쌀밥 중심이 고혈당 식단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흰 쌀밥에 국을 말아서 반찬 몇 가지와 함께 드시지 않으셨나요? 이런 식사는 우리 어르신들께 너무 익숙하고 한평생 그렇게 드셔오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흰 쌀밥 위주의 식사, 특히 국에 말아먹는 밥은 혈당을 매우 빠르게 올리는 대표적인 식사 방식입니다. 흰 쌀밥은 우리 몸에서 당으로 아주 빠르게 바뀝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밥 한 공기 먹는 게 설탕 퍼먹는 거랑 비슷하다. 사실 그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흰 쌀밥 한 공기약 200g에는 당분이 약 70g, 즉 설탕 큰 숟가락으로 7숟갈 정도 되는 양의 당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 한 공기를 먹는 건 설탕 7숟갈을 한 번에 먹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말이죠. 특히 국에 말아 드시거나 식사 속도가 빠를 경우에는 당이 더 빠르게 흡수되며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쌀밥은 평생 먹었는데 이젠 밥도 먹지 말란 말인가? 하고 걱정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먹느냐보다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적게 먹는 것도 좋지만 음식의 종류와 섭취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조금만 더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혈당을 천천히 올리면서도 맛있게 식사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74세 박근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몇 년 전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달달한 음료만 줄이면 되겠지. 밥을 조금만 먹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죠. 그래서 평소처럼 흰 쌀밥은 계속 드셨고 반찬도 크게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간식을 끊고 밥 양만 줄이면 충분하다고 믿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혈당은 점점 올라갔고 당화 혈색소는 10.5%까지 치솟았습니다. 정상 수치인 5.7% 미만과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운 수치였죠. 그러던 어느 날 발바닥에 생긴 작은 물집을 전혀 느끼지 못하셨고 며칠 사이 상처가 골마 병원에 오셨을 때는 염증이 뼛속까지 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발가락 2개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줄였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식습관이 당뇨 합병증으로 이어져서 건강한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 후 박 할아버지는 저와 상담을 통해 식습관을 하나하나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보리를 섞은 잡곡밥으로 바꾸고 밥의 양을 줄이는 대신 채소,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 반찬을 늘리셨습니다. 그리고 식사 순서도 바꾸셨습니다. 채소, 단백질, 밥 순서로 드시기 시작하셨죠. 이렇게만 해도 혈당이 훨씬 천천히 올라가고 췌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식후 걷기 습관이었습니다. 식사 후 10에서 15분 집 근처를 가볍게 걷기만 해도 식후 혈당이 안정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놀랍게도 식단을 바꾼 지 3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7.2%까지 내려갔고 6개월 후에는 6.4%로
정상에 가까운 수준까지 회복되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흰쌀밥을 먹지 말라는 말이 밥을 아예 끊으라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속으로 아니 밥 없이 어떻게 살라고 싶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밥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를 바꾸라는 이야기더라고요. 잡곡밥은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속도 더부룩하고 씹는 것도 불편하고 맛도 심심했어요. 그런데 2주쯤 참고 먹으니까 입맛이 바뀌더라고요. 지금은 오히려 잡곡밥이 고소하고 흰쌀밥은 먹어도 허전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는 끝으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발가락을 절단한 뒤 한동안은 제대로 걷지도 못했어요.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도 무섭고 몸이 자꾸 쏠려서 밖에 나가기가 겁났습니다. 그런데 식습관을 바꾸고 건강이 조금씩 돌아오면서 이젠 다시 손녀 손잡고 마트에 아이스크림 사러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손녀 손 꼭 잡고 나란히 걸을 수 있다는 것. 그 평범한 기쁨은 흰쌀밥 한 공기와는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행복이죠.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식습관, 세 번째는 바로 끼니를 제때 챙기지 않는 식사 습관입니다. 혼자 사는데 무슨 아침이야. 귀찮아서 안 먹어. 점심은 간단히 때우고 오랜만에 친구들 만날 때에는 만난 걸로 한상거하게 먹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 식사 시간도 그래. 잠깐 집안일 하다 보면 점심시간 훌쩍 지나 있을 때가 많아. 이런 이야기 우리 어르신들께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식사 방식은 당뇨에 정말 좋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밥을 먹을 때 혈당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끼니를 거르거나 하루 종일 굶었다가 한꺼번에 몰아서 먹거나 밤늦게 야식까지 드시는 경우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고 내려가지도 않고 계속 높게 유지됩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오랫동안 췌장이 일을 많이 해와서 이미 지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식사 시간까지 들쭉날쭉해지면 췌장이 더 피로해지고 결국 혈당을 조절하는 힘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수원에 사시는 74세 이영배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영배 할아버지도 평소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간단히, 저녁은 푸짐하게 드셨습니다. 밤에는 배가 고프다며 떡이나 라면 같은 간식을 자주 드셨죠. 그렇게 지내다 보니 혈당이 계속 오르고 검사해 보니 당화혈색소가 9.8%, 식후 혈당은 300을 넘는 날도 있었습니다. 밤마다 화장실 땜시 자꾸 깨삐고 손발은 바늘로 콕콕 찌르는 기라 잠을 통 못 자겠대이. 저는 이영배 할아버지와 상담한 뒤 당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규칙한 식사 패턴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께서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시고 밥에는 채소와 생선 같은 반찬을 골고루 드셨습니다. 그리고 야식도 완전히 끊으셨어요. 3개월 뒤 진료실에 찾아오신 이 할아버지는 들어오실 때 걸음걸이부터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라모 딱 3달 지나니까 혈당도 확 내려가 삐고 몸도 훨씬 가벼워지고 기운도 슬슬 돌아오대이. 지금은 말입니다. 우리 집 강아지랑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도는 거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를 끼라에. 예전엔 계단만 봐도 숨이 턱 막혔는데 이젠 엘리베이터 안 타고 2층쯤은 그냥 올라갑니다. 한때는 밤에 화장실 땜시 6번 씻겠는데 이제는 한숨 푹 자고 아침에 눈 뜨면 몸이 개운하니 좋습니다. 그라모 요즘엔 시장도 내가 혼자 가고 장 봐 온 거 들고 오는 것도 걷던 아이에 이 나이에 이렇게 다닐 수 있다는 게 참 고맙다 싶은 게 하루에도 몇 번이고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 아닙니까? 그래가 내가 하는 말이 밥 한 술 바꿨더니 내 인생이 바뀌대이. 이 말이 진짜 맞다 아닙니까? 이처럼 언제 먹느냐도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합니다. 끼니를 규칙적으로 챙기고 너무 늦게 먹지 않는 것만으로도 당뇨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한 끼 한 끼 제 시간에 몸에 좋은 식사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부터라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식습관, 네 번째는 바로 과식과 비만입니다. 선생님, 저는 나이가 들어도 입맛이 왜 이리 좋은지 몰라요. 밥 먹고 과일 한 접시는 기본이에요. 입이 늘 달달한 걸 원해요. 그런데 입맛이 좋다는 건 건강하다는 뜻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 참 많으십니다. 물론 밥맛이 있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계속 많이 드시고 체중이 점점 늘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활동량은 줄고 근육은 서서히 빠지면서 대신 지방은 훨씬 더 쉽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과 똑같이 드셔도 살은 더 잘 찌고 체중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몸이 되는 거죠. 실제로요, 60세가 넘으면 특별히 더 먹지 않아도 1년에 0.5에서 1kg 정도는 자연스럽게 체중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몸이 열을 덜 내고 움직임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도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씩 과식이 반복되면 몸속에 지방이 점점 쌓이고 특히 복부 비만과 내장 지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몸에 기름이 너무 끼어서 혈당을 다스리는 췌장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진료했던 66세 김미순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아이고, 나는 당뇨는 아니라니까요. 그냥 밥맛이 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나이 들면 피곤한 건 다 그렇다면서요. 하시던 분이셨죠.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나는 아직도 밥은 꼭 한 공기 가득 먹어야 속이 든든하더라고요. 바빠도 국이랑 반찬은 넉넉히 챙겨 먹어요. 내가 소화가 잘 되는 체질이라 그런지 밥 먹고 나면 금방 소화돼서 입이 심심하니까 냉장고에 넣어둔 과일이나 얼려둔 떡을 꺼내 먹곤 해요. 배가 좀 불러야 밥 먹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1년 사이에 체중이 7kg이 늘고 배도 많이 나오셨습니다. 검진 결과 당화 혈색소는 8.1%로 이미 당뇨 기준을 넘은 상태였습니다. 식단 조절 후 변화. 제가 함께 식단을 조절해 드렸습니다. 한 끼 식사량은 조금 줄이고 특히 저녁은 꼭 가볍게, 과일은 하루 한두 조각만 드시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3개월 만에 체중이 4kg이 빠지고 당화 혈색소도 6.7%까지 내려갔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무릎 통증도 많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요즘은 걷는 게 하나도 안 힘들어요. 집안일 해도 숨이 안 차고 동생이랑 시장도 다녀오고 세상이 이렇게 밝고 좋았나 싶다니까요. 하시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살이 찌면 당뇨는 더 심해집니다. 많이 먹는 습관은 췌장을 지치게 하고 지친 췌장은 인슐린을 제대로 못 만들어서 혈당은 더 오르고 당뇨는 점점 나빠지는 길로 가게 됩니다. 실천 포인트 3가지. 조금 덜 먹고 너무 배부르지 않게 천천히 드시는 습관. 이 3가지만 지키셔도 당뇨를 관리하고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당뇨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과일 주스나 식혜, 수정과 대신 무가당 음료로 바꾸세요. 무가당 차 종류로는 보리차, 옥수수수염차, 루이보스차, 녹차가 있습니다. 깨끗이 씻은 오이와 레몬을 얇게 썰어 넣은 레몬 오이 물도 좋아요. 단맛이 필요할 땐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가끔 소량만 사용하세요. 외출 시에는 물병에 무가당 차를 담아 다니면 군것질 대신 건강한 음료로 수분 보충도 가능합니다. 2. 흰 쌀밥 대신 현미, 보리, 귀리 등 잡곡밥으로 바꾸세요.
처음부터 100% 잡곡밥으로 바꾸지 마세요. 처음엔 거칠고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처음 1에서 2주는 흰쌀 80% 잡곡 20%, 적응되면 흰쌀 50% 현미 보리귀리 50%, 익숙해지면 잡곡밥 100%도 가능합니다. 3.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세요. 식사 시간대를 정해 두세요. 꼭 정확한 시각일 필요는 없고 항상 비슷한 시간대에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끼니를 거르지 마세요. 점심을 건너뛰고 저녁만 많이 먹거나 하면 혈당이 한 번에 확 올라가 위험합니다. 세 끼를 적당히 나눠 먹는 것이 혈당 유지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4.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세요. 밥부터 먹지 마시고 나물 반찬부터 한두 숟갈 드세요. 그 다음에 생선이나 계란 등 단백질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을 조금만 천천히 드셔보세요. 이 순서 하나만 바꿔도 혈당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5. 접시 분할법을 활용해 보세요. 접시에 음식을 담아 드실 때 접시의 절반은 나물, 김치 등 채소로 채우고 나머지 절반 중 4분의 1은 계란, 생선, 두부 등 단백질, 나머지 4분의 1은 현미밥, 보리밥 등 잡곡밥으로 채우면 됩니다. 이거 하나만 실천해도 당뇨 관리가 훨씬 편해집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가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무료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하루에 한 가지 건강한 습관만 바꿔도 10년은 더 젊고 20년은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소리 없이 다가와 장기를 망가뜨리는 살인마, 당뇨. 당뇨는 그냥 우습게 넘길 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이 들었다고 해서 당뇨와 평생 살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루 3끼 식사, 그리고 작은 습관의 변화,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실천해 보셔도 정말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 들었는데 어쩔 수 없지,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체념하셨던 분들, 당뇨 수치가 내려가고 합병증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 없는 건강한 100세 인생,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저는 그런 변화를 이뤄낸 분들을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다시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손주 손잡고 산책 나가는 일, 혼자 장을 보고 시장 바구니 들고 돌아오는 일, 밝은 눈으로 사진을 들여다보고 웃으며 하루를 보내는 일, 이 모든 게 다시 가능해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무료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혹시 주변에 당뇨로 힘들어 하시는 가족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당뇨 없는 편안한 하루, 기운차게 걷는 일상 꼭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지천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